아까 저기 군대 알바에서 모은 돈 1000만원 정도를 순식간에 다 꿀었다고, 멘탈 회복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런 케이스를 분명히 겪어봤고 어떻게 멘탈을 잡았는가 하면, 일단은 잘못된 거죠. 이건 인정을 해야 될 부분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이럴 때는 뭘 인정하냐, 군대에서의 월급인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군대에서 월급하고 그다음 알바, 군대를 제대하고 아마 알바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나이를 모르겠어. 나이가 근데 군대와 알바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도 뭐 2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전제를 두고 하면, 그리고 남자분이겠죠. 남자분, 승강님이니까 남자분이고, 이게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연끌, 말 그대로 연끌 투자 그런 개념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한테도 큰 돈이긴 하죠. 나이 든 분들한테 1000만원은 큰 돈인데, 그 나이가 이제 한 30대 중반 넘고 뭐 40대 정도 된 분들한테는 1000만원 해도 이거 1000만원 정도 날린 거로 뭐 자살까지 고민하진 않죠. 근데 한창 20대 중반 정도 되면 1000만원이면 사실 큰 돈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고, 문제는 일단 투자가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연끌 분위기가 많죠. 자, 그래서 혹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피해를 당했으면, 이분이 일단 뭐 남자분인데 군대에서 번 돈과 뭐 알바에서 번 돈을 거의 1000만원 정도 되는 돈, 1000만원이 종잣돈이었는데 뭘 했는지는 안 남겼으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1000만원을 다 요즘 경에 날렸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죽고 싶다 뭐 자살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이가 이 정도 나이면 이 돈 자체가 적은 돈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큰 돈으로 느껴질 나이예요 사실은. 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옛날에 투자했을 때 사회초년생 뭐 정도 처음 투자했을 때,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그 우리가 보통 자살을 하면 생각나는 게 옥상이잖아요. 옥상이거든요. 옥상, 회사 옥상이든지 뭐 그런 데잖아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옥상을 한 3번 정도, 3번인가 4번인가 3번 정도 가봤던 것 같아요. 3번 정도 영상 때. 처음에 갓 입문에서는 언제 올라갔냐면, 하루에 제가 매매를 되게 조심조심 했는데, 못 모르고 세력주 같은 거 매매했겠죠 당연히.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하루에 무려 50만원을 날렸을 때 옥상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50만원 날렸을 때 나한테는 큰 돈이지. 내가 초년생 시절에 하루에 일당이 내가 10만원이 채 안 됐을 텐데, 10만원이 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일당이. 근데 무려 50만원 날린 거예요. 50만원을 한 번에 매매를, 내가 세력주 같은 거 하다가 몇백만원 였는데 그냥 뭐 10% 20몇 프로 맞아 버리고 50만원이 마이너스 된 거야. 옥상에 갔단 말이에요. 아씨,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런 식의 쇠가빠지 병을 날리고 내가 죽어야 되나. 그리고 한참 생각했죠. 이때는 자살까지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냥 말로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진짜 미치겠다. 당연히 이런 시절이 있었죠. 돈 꼴고 뭐 처음에 뭐 알아요? 지금은 되게 행복한 시대예요. 지금은 뭐 주식을 배울 때가 많잖아. 근데 이때가 거의 초년생이니까 한 20년까지는 안 됐지만 거의 7, 8년 전인데, 주식 가르쳐 준 데도 없었어요. 제대로 알려준 데도 없었고, 뭐 사기꾼한테 휘둘리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뭐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막 헤딩해서 배우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완전 처음에 입문했을 때. 그리고 완전 처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때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엄청 크게 느꼈단 말이에요. 하루에 50만원이 날라갔을 때 엄청 컸단 말이에요.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막 울고 내려왔어. 옥상 가서 솔직히 울고 내려왔어. 말로는 일단 진짜 뛰내려야 되나 막 이러면서 울면서 내려왔단 말이야. 한참을 갔다가 일도 손에 안 잡히지 회사에서.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겪고 나서 재미난 게,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게 이게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사실 이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매매해서 계속 또 손실이 늘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한 뭐 심하면은 100만원 정도 까였을 때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한 50만원 맞고 적은 게다 보니까 100만원 가진 기분 더럽고 억울하긴 한데, 옥상 갈 정도는 아니더라고 사람이. 다음에 갔던 건 언제냐면, 다음에는 이게 안 믿기지만, 이게 한 번에 진짜 이게 그 한
얼마죠? 200, 한 2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월급이 초년생 때 월급 자체가 한 200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월급 이상의 손실이 났을 때가 있었어요. 200 하여튼 200 몇십만 원이 손실 났어요. 이때 진짜 죽어야 되나 옥상 갔어요. 진짜 다시 옥상 갔어. 옥상 가가지고 이때는 진짜 이런 고민해서 이제 뛰어내려야 되나. 내가 왜 사지 막 이런 고민했단 말이야. 하루에 200 몇십만 원 손실 났을 때 200만 원 정도 이상 손실 나니까 처음에는 50일 때 한번 갔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일단 뭐 200이라고 하죠. 뭐 250 정도라고 합시다. 그럼 250 정도. 내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던 때예요. 완전 초년생이니까. 근데 250만 원 손실 나니까 이거 뭐 한 달 일한 게 의미도 없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옥상에 가서 또 막 진짜 이거 울면서 그리고 막 너무 황당하니까 울음도 안 나오더라 진짜.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한 번에 이게 한 번 매매를 하루에 날린 거예요. 하루에 며칠 동안 날렸을 때 간 게 아니고요. 이게 하루에 날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매매 이제 결국 최종 손절을 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갔지. 그리고 내려왔어요. 어쩔 수 없다. 다시 하자 뭐 이러면서 제대로 배울 데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제가 미친 듯이 책도 옛날에 그래서 뭐 얘기 드렸지만은 제가 본 책만 해도 지금 한 300권은 될 거야 진짜로. 책 건수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정말로 미친 듯이 책도 보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책 얘기할 때 얘기 드렸잖아. 근데 시중에 나온 책 중에 한 10% 정도만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라고. 진짜 다 읽어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 정도만 가치가 있고 쓰레기예요. 근데 초보가 보면 이게 구분이 안 가. 나도 몰랐지. 그냥 다 읽은 거야 옛날에는. 근데 이제 물론 한 2, 30권 읽고 나면 나머지는 금방금방 책은 봐져요. 지금도 뭐 서점 가면 책 하나에 그냥 1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봐지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간 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서 좀 베팅이 커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처럼 승률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뭐 대형이나 아니면 종목 선정이 이런 게 그때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주수익도 한 번에 이렇게 콱 맞아고 도루묵 되는 경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벌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손실을 본 거야. 이렇게 내가 고생해서 한 달 정도 한 달 뭐 좋아요. 한 1, 2주 정도 매매를 해갖고 이게 2주나 한 달 정도 벌었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손실났어. 얼마였냐면 종목을 한 번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불가항력으로 맞는 거. 불가항력. 그 제가 종목 선정할 때 기본적 구성 이런 걸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불가항력의 종목에 맞아버리면 자연재해나 마찬가지라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뭐 이 대형 같은 게 종목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거는. 예를 들면 갑자기 악재가 나오는 거죠. 악재가. 그 악재가 유상증일 수도 있고 대주주 횡령일 수도 있고 뭐 정지는 안 당한 정도인데 악재가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나오는 순간에 그냥 손쓸 틈도 없이 밀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맞은 거예요. 그때가 거의 손실이 한 번에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쳤는데 그 500만 원 정도 쳤어요. 500만 원. 어떻겠습니까? 다시 옥상으로 갔어요. 다시 옥상을 가서 월급에 무려 2달치 이상을 날린 거죠. 2달치 이상을 하루에 날린 거예요. 하루에. 초년생 때니까. 가서 이거 진짜 띠내리 생각했어요. 막 엄청 회사에서 나 찾고 난리 났지. 옥상에서 좀 오래 있었어. 한 시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왜 일이 뭔 소용 있어. 돈을 지금 날렸는데 한 방에 날렸는데. 그러면서 근데 시간 지나서 보면 이렇게 내성이 생긴 다음에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역치라 그러잖아요. 역치라 그래요. 점점점 내성이 생겨. 제가 그 뒤로는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엄청 심했을 때는 뭐 재수 없으면 하루에 이거보다 더 많이 날리는 때도 있었어요. 지금 살아오면서 없었겠어요 당연히. 근데 그 뒤로는 안 올라가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괜찮아져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재기를 하려면 결국은 엄청 슬프고 당장 아까 그 뭐 1,000만 원 날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엄청 클 수 있는데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매매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 분명히 그렇게 된 거는 뭔가 무리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되게 죽고 싶고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해결이 된다. 그리고 멘탈을 복구하려면 뭐 남은 돈이 얼마인지 그분도 모르겠지만 일단 며칠 쉬는 게 좋고 며칠 쉬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생각을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많이 해보고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을 잘 분석해서 정말로 깊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서 막 대출 끌어와가지고 다시 1,000만 원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문제야. 사람들이 보통 실수하는 게 생각까지는 많이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복구하겠다고 내가 1,000만 원 날렸으면 또 돈을 끌어와.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다시 뭐 이렇게 들어가서 또 매매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조금 긴 호흡을 갖고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일 때가 매매해서 날렸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제대로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해서 내가 날린 것들 다 복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지 이제 다 되겠죠. 이걸 계속 이제 매매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정도로 갈 수 있으면 정도로 간다는 얘기는 100만 원 정도로만 이제 앞으로 매매해가지고 수익보다는 성률이 잘 나오게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률이 잘 나오게 연습해서 이게 수익금은 당연히 복구가 그러니까 이런 돈을 복구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인드가 복구하겠다가 아니야. 복구는 나중에 되겠지 내가 실력이 올라가면. 근데 복구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다시 수익을 낸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그냥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마인드를 잡은 다음에 이 성률이 다행히 나오잖아. 계속 꾸준히. 내가 왜냐면 금액을 줄이면 보통 수익이 잘 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내가 냉정하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은 뭐 복구할 정도는 안 나겠지만 야금야금 나면서 만약에 성률이 올라온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때 자신감이 생겨요. 다시 자신감이 생기고 이게 다시 생겨야지 주식으로 다시 도전해서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신감을 만들기 전에 아까처럼 바로 그냥 1,000만 원 날렸다고 또 어디서 1,000만 원 끌어왔고 다시 막 빚내서 투자해버리면 만약에 요거 한번 더 날라가잖아. 정말 재기가 불가능해요. 마인드 다 깨져버리고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날렸을 때 일단 며칠을 쉬시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내가 자신감을 찾을 때까지 내가 잘못됐던 거를 다 고쳐가면서 이렇게 다시 공부도 다시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해보자는 마인드를 갖고 다시 시도해보고 성률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내 자신감이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약에 내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베팅을 다시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복구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야금야금 수익 나기 시작하면 자신감도 붙고 그러다 보면 그 갑자기 이렇게 막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1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1,000만 원 올리면 안 돼요. 서서히 올려야 돼 자금을. 내가 성률이 안 깨지는 한에서 이 투자금 자체를 서서히 올려야지 어느 정도 가면은 또 매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투자금 다시 줄여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그 베팅 투자금 자체를 맞추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실력이나 경험치에 따라서 사람이 실력도 다르고 경험치도 다르잖아요. 경험치도 다르고 뭐 예를 말로 내공도 다르고 하잖아. 그러면 내한테 맞는 이런 그릇의 크기가 있어요. 그릇의 크기가. 주식을 쉬면은 이 그릇의 크기도 보통 줄어요. 아무리 잘하던 사람도 주식 안 하고 뭐 한 1년 쉬면 자기가 그릇의 크기가 준단 말이에요. 이 그릇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아무 뭐 마인드는 영향 없이 그냥 냉정하게 내가 그 기계처럼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말해서 뭐 단타 칠 때 못해도 2% 정도나 많아도 3%의 손절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 금액이 내가 100만 원일 때 2, 3%는 2, 3만 원이잖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 되는 거잖아. 1,000만 원이면은. 그럼 그거는 그 마이너스 금액을 보는 건 손절이 안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연습이 되거나 그게 안 쌓인 사람은. 그럼 그거는 자기가 투자할 만한 금액이 아닌 거예요. 대응이 안 되는 사람은. 서민 기준으로 봤을 때 못해도 가능하면 우리가 손절 대응권을 5% 안쪽으로 잡으라고 하잖아요. 안쪽으로 잡으라는 건 의미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매수할 때 이미 그게 고려가 돼서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이 100만 원 매수해서 내가 정말로 성률은 난 좋았지만 재수 없어서 한번 뭐 내가 성률이 한 70%, 60%다, 70%다 치면
일곱 번은 이기지만 3번 정도는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똑같이 마이너스 했는데 내가 5만 원인 경우하고 100만 원이면 5만 원이잖아. 5만 원 자를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승률이 나오는 걸 보고 딴 데서 벌면 되니까. 근데 1000만 원을 넣어버리면 내가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막 무리해서 30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무려 마이너스 5%인데도 불구하고 150만 원이야. 150만 원이잖아. 150만 원. 못 자른다 이거예요. 초보분들을 하면은. 초보분들이 3000만 원을 였는데 이걸 분산 투자도 안 하고 만약에 몰빵을 했어. 근데 마이너스 5%가 나서 잘라야 될 구간이야. 뭐 5% 안쪽이니까 꼭 5%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마이너스 150만 원이야. 어떻게 잘라 초보가? 이런 큰 돈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의 그릇이 훨씬 작은데 무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적은 금액으로 보통 소액으로 많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해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서서히 키워가고 내 성률에 맞춰서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면 안 되고 본인들 해야 되고, 아까처럼 멘탈이 너무 깨져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똑같이 도박성을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추스리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면서 내가 자신감이나 멘탈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금을 시작해서 그 실력에 맞춰서 투자금을 이제 키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조금 너무 급하게 복구하기보다는 천천히 마인드를 갖고 수익을 차근차근 수익을 내서 결국은 그 금액을 간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내가 복구하겠다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냥 날린 돈은 없는 돈이라고 치고 다시 천천히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좀 어린 친구고 보니까 동생 같은 친구였겠죠. 20대 못해도 중후반 정도 같은데 군대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물론 큰 돈인데 잘 멘탈 잡고, 왜냐면 나이가 그리고 깡패란 얘기가 있어요. 그 나이 때 정도의 그 쓴 경험을 한번 하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오히려 더 큰 돈을 안 날리는 좋은 밑바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